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훈입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우리 몸은 예전과 다르게 여기저기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혹시 밤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다리에 갑자기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일어난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낮 동안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발바닥이 남의 살처럼 얼떨떨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은요? 그럴 때 주변 분들이나 자녀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할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마그네슘 좀 챙겨 드셔야겠어요. 맞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이미 마그네슘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손발 저림이나 근육 경련,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선생님, 저 마그네슘 매일 먹는데 왜 다리에 쥐가 날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을 먹는 시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그냥 입에 넣는다고 다 보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흡수율이 2배,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걸 알고 드시는 분과 모르고 드시는 분의 몸의 반응은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환자분들께 마그네슘은 언제 드세요? 라고 여쭤보면 10분 중 8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후에 한 알 먹지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침에 드시면 그 귀한 영양분의 절반 이상은 그냥 몸 밖으로 흘려보내신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마그네슘은 먹는 시간이 그 약의 힘을 결정하는 아주 예민한 영양소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마그네슘이 왜 저녁에 먹어야 하는 저녁의 영양소인지, 그리고 몇 시에 어떤 형태로 드셔야 그 효과를 100배로 높일 수 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만 제대로 아셔도 고질적인 손발저림, 다리 쥐, 그리고 밤마다 괴롭히던 근육통이 눈에 띄게 줄어드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을 설치던 증상도 훨씬 완화되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마그네슘을 지금 어떤 시간대에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손발이 저려서 고생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사실 우리 몸은 하나의 거대한 전기장치와 같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근육이 움직이는 것, 그리고 뇌에서 신경신호를 보내는 것 모두가 미세한 전기신호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기가 선을 타고 제대로 흐르려면 전깃줄이 있어야 하고 적절할 때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어야 하죠. 그 역할을 하는 핵심 미네랄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한마디로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전기 스위치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이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제대로 켜지지도 반대로 제대로 꺼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근육이 한껏 수축했다가 다시 부드럽게 풀려야 하는데 그 풀리는 신호를 주는 마그네슘이 없어서 계속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손발이 저린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이 예민하게 긴장하고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니 그 긴장을 풀어주지 못하고 계속 찌릿찌릿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마그네슘은 긴장된 신경을 달래고 딱딱해진 근육을 비단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온몸이 마치 나무 토막처럼 딱딱해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들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첫째,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특히 새벽에 곤히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는 통증 때문에 잠을 깨신다면 그건 열의 9은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둘째, 손발이 자주 저립니다. 많은 분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신경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셋째, 불면증이 생깁니다. 몸이 긴장을 풀고 이완이 되어야 깊은 잠에 드는데 마그네슘이 없으니 몸이 뻣뻣한 채로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것이죠. 넷째,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립니다. 심장 근육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 박자가 어긋나게 됩니다. 다섯째, 늘 피곤합니다.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인 이유는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뇌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제대로 못해서 발생하는 증상이죠. 일곱째, 눈밑이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아주 미세한 근육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 역시 전기 신호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참고로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여러분의 몸은 마그네슘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께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서글픈 진실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마그네슘 저장량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밥도 잘 챙겨 먹고 반찬도 골고루 먹는데 왜 마그네슘이 부족하냐고 억울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환자분, 드시는 양보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들이 우리 몸속에 귀한 마그네슘을 훔쳐가는 도둑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늘 모자란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습관들이 우리 몸의 마그네슘을 빼앗아 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도둑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향긋한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두 잔은 활력이 되지만 하루에 3잔 이상 마시게 되면 커피의 이뇨작용 때문에 몸속의 마그네슘이 소변을 통해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커피를 즐기시는 분일수록 손발 저림이나 근육 경련이 더 잘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둑은 술과 탄산음료입니다. 약주를 즐기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때 엄청난 양의 마그네슘을 소모하거든요. 술 마신 다음날 유독 몸이 뻣뻣하고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탄산음료 역시 그 안에 들어있는 인산 성분이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세 번째 도둑은 바로 마음의 병,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걱정이 많아지면 몸은 자동으로 비상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마그네슘을 땔감처럼 활활 태워버립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우리 몸의 마그네슘 금고가 비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마음고생을 좀 했더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들이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약물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면서 마그네슘을 길동무 삼아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또 혈압 조절을 위해 드시는 이뇨제 성분 역시 몸의 붓기를 빼는 대신 마그네슘까지 씻어 내려보냅니다. 약은 잘 챙겨 먹는데 왜 자꾸 다리에 쥐가 나느냐고 묻는 어르신들의 비밀이 바로 여기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도둑은 우리가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조리 과정에 있습니다. 채소를 건강하게 먹겠다고 물에 푹 삶거나 데치면 마그네슘의 절반 이상이 물에 녹아 나옵니다. 좋은 재료를 샀어도 요리 방식 하나 때문에 영양가 없는 껍데기만 드시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커피와 술은 마그네슘을 밖으로 빼내고 스트레스는 마그네슘을 태워버리고 약물과 조리법은 마그네슘을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새어나가니 우리 몸은 늘 마그네슘 가뭄 상태일 수밖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상황을 되돌리는 아주 강력하고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적의 시간에 마그네슘을 따로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타이밍이 전부라고요. 왜 아침이 아니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가 골든타임인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몸은 낮과 밤의 리듬이 완전히 다릅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하므로 교감신경이 바짝 서 있습니다. 이때는 마그네슘을 먹어도 몸이 이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배출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우리 몸은 부교감신경, 즉 회복과 휴식의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시간에 마그네슘이 들어와야 몸이 기다렸다는 듯이 쫙 흡수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밤에 복용한 마그네슘이 낮에 먹었을 때보다 흡수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몇 시에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골든타임은 바로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이 낮 동안의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요. 이때 마그네슘이 몸속에 들어가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고 깊은 잠에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밤마다 다리쥐 때문에 고생하시던 환자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대로 복용 시간을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선생님, 이제 밤에 비명 지르며 깨는 일이 없어요 라며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빈속에 먹을까요? 아니면 밥 먹고 바로 먹을까요? 하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그네슘은 위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흡수가 더 잘 되기도 하지만 공복에 드시면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울렁거리거나 설사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저녁 식사를 7시쯤 마치셨다면 9시나 10시 사이에 미지근한 물 한 잔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그네슘도 다 같은 마그네슘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마그네슘은 뒤에 붙는 성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산화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그리고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 짝꿍들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 몸에서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산화마그네슘입니다. 약국에서 저렴한 마그네슘 주세요 하면 보통 이 제품을 줍니다. 알 크기가 작고 값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흡수율입니다. 산화마그네슘의 흡수율은 고작 4% 안팎입니다. 100개를 먹으면 96개는 그냥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대신 장에 남아서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변비가 심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 형태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자주 하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트레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산화형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레이트는 구연산, 즉 레몬의 신맛 성분과 마그네슘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이 형태는 흡수율이 30%에서 40% 정도로 꽤 높습니다. 우리 몸속의 산성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 아주 잘 맞습니다. 위장의 부담도 적고 변비 완화 효과도 살짝 있어서 가성비와 효과를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께 제가 자주 추천해드리는 마그네슘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저 또한 매일 챙겨 먹는 프리미엄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과 결합한 형태인데 흡수율이 무려 80%가 넘습니다. 무엇보다 이 글리신이라는 성분이 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서 신경 안정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평소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신 분들이 이 형태의 마그네슘을 저녁 9시에 드시면 몸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처럼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지만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감이 좀 오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그네슘의 효과를 정말 100배로 높여주는 찰떡궁합 친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비타민 B6입니다. 비타민 B6은 마그네슘을 세포 안으로 쏙쏙 데리고 들어가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영양제를 고르실 때는 겉면에 비타민 B6 함유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반대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방해꾼들도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드시거나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칼슘과 철분은 마그네슘과 흡수 통로가 같습니다. 즉, 한꺼번에 먹으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둘 다 제대로 흡수가 안 되고 맙니다. 그러니 칼슘제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마그네슘은 반드시 저녁에 따로 드시는 식으로 최소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는 습관도 마그네슘에는 독입니다. 카페인은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머무를 틈도 없이 밖으로 쫓아버리거든요. 마그네슘을 드시는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 대신 따뜻한 물이나 심신을 안정시키는 허브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환자분들께서 선생님, 저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성인 기준으로 하루 마그네슘 권장량은 300mg에서 400mg 사이입니다. 만약 본인이 평소에 다리쥐가 너무 심하거나 불면증이 깊다면 저녁 9시에 한 번에 드시는 것이 좋고, 평소 만성 피로가 심하고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면 아침 식후에 200mg, 저녁 식후에 200mg 이렇게 2번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몸 상태에 맞추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리듬과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제는 먹고 오늘은 깜빡했네 하지 마시고 매일 밤 9시 알람을 맞춰두고 꾸준히 드셔보세요.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몸은 스스로 이제 이완할 시간이구나 하고 인지하며 흡수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칩니다.
그렇게 2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깃털처럼 가볍고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는 개운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영양제 말고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위에서는 어떻게 마그네슘을 채울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음식들도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우리 몸에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보약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영양제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탁 위의 보약입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들은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그것의 흡수를 돕는 다양한 영양소가 어우러져 있어 몸에 부담이 없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마그네슘의 여왕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한 줌에는 하루 필요량의 5분의 1이나 되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으뜸이지요. 다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볶아 드셔야 영양 손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하루에 20알 정도만 챙겨 드셔도 80mg의 마그네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 대신 아몬드를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는 검은 콩과 두유입니다. 특히 무당두유 한 컵은 몸의 전해질 균형을 잡는 데 아주 훌륭한 간식입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 경련을 막는 데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도 훌륭한 급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한 조각 드시면 신경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음식들을 하루 식단에 잘 섞어보세요. 아침에는 두유와 바나나 반개, 점심에는 시금치 나물과 콩밥, 그리고 저녁 9시에 제가 말씀드린 마그네슘 영양제 하나를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이 루틴이 완성되면 여러분의 몸속 마그네슘 금고는 늘 가득 차 있게 될 것이고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통증과 불안은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코 거창한 비결이나 값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나에게 맞는 마그네슘 형태를 찾고 저녁 9시라는 최적의 시간을 지키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기적을 만듭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다리가 저려요, 잠이 안 와요 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그건 이제 내 몸을 좀 쉬게 해달라는, 마그네슘으로 채워달라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평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이란 큰 병 없이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밤이면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자 건강입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9시의 기적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의 무릎과 허리가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져서 손주들과 즐겁게 산책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밤새 뒤척임 없이 단잠을 주무셔서 아침 해를 보며 활짝 웃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돌봐주는 만큼 반드시 회복의 신호를 보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마그네슘 요법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다음번에는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병장수와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